있어서 우리는 아주 상당히 훌륭하거나 좋다라는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한 형태의 그림들입니다. 저 그림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그림이 사진이 담고 있는 목적은 그거죠. 저게 어찌 보면 기업이 나타내는 우리를 누구입니다 라고 나타내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솔직히 저 그림은 저도 이렇게 내비치고 싶지는 않지만은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일들, 저 옆에 있는 자랑이나 저희가 무엇을 한다라고 매번 너무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저희가 실체인 저희의 모습을 감추거나 안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감춘다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이 감춰놓은 모습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기업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가서 저희도 뭐 투자도 하고 또 기업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을 두고 돈이 많이 벌릴 곳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는 외면합니다. 저희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보면 거긴 장사해서 돈을 벌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논리가 저희한테는 제일 센 논리가 됩니다. 이것만 갖고 저희가 필요한 가치, 저희의 필요한 가치만을 노려서 그 알만 계속해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를 밝히냐면 벌목사업 비슷합니다. 이 벌목사업 뭐 너무 뻔한 예라서 제가 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벌목회사는 항상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나무를 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자기로 보면 비즈니스입니다. 자기 사업이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안전이란 요구, 환경단체의 산림보호에 대한 요구, 정부의 인허가를 준수하는 해야만 하는 요구, 사회가 각적으로 원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아까 내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처럼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나무를 베서 제일 비싸게 팔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 살림은 황폐화되고 결국 자기 벌목사업의 생태계는 사라지고 자기도 결국 죽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한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잊어버리면은 이젠 공존의 내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기업도 사회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자기 좋은 것만 계속해서 한다는 건 다른 가치를 무시하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된 사회에서는 사회가 기업을 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결국은 기업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효과는 그것만을 갖고 저희의 기업을 정당화시켜서 저희가 존재하고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아닌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시대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업인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말씀은 저희의 시야가 너무 짧았습니다.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사과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제는 이 사회에 있는 가치를 다 포용했어야만 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경제적 가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걸 최우선으로만 삼는 것은 이젠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여태까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끼쳐온 사회에 안 좋은 일들 그것이 환경 문제였던 사회적인 다른 문제였던 가버넌스에 관련된 문제였던 저희는
상당히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저희의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기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일단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선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 문제를 정말 사회 문제라는 건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조금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사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사회가 점점 더 발달되고 오면 올수록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뭐 생존의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이 정도였지만 지금도 질병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금 먹는 문제 해결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현대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 조직, 지역, 성별, 빈부의 격차, 국가별, 인종, 종교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주장과 얘기를 삼으면서 그다음에 첨예하게 갈등하는 문제로 비롯되는 사회 문제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을 이 세상에 해봅니다. 저희가 과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사회 문제 발생 속도가 다들 빠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문제가 더 발생을 하면은 이제 사회가 살 수 없는 지경에 흐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사회 문제 해결의 속도를 더 많이 하고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줄이는 거, 이 얘기들이 이제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다양성이 저희한테 필요한데요.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보통은 이제 다양성을 제일 많이 수용한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멜팅 팟 이런 얘기를 써서 많은 인종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미국의 가치를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의 얘기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도 상당히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년 통틀어서 개인적 정치적으로 가장 양극화됐습니다. 저 파란 것은 약간 진보적 성향을 띤 그 형태고, 빨간 것은 이제 보수적 형태를 띤 얘기인데 1994년에는 그게 크게 안 달았지만 지금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이제 위험할 정도입니다. 저게 너무 벌어지면 이제 갈등의 야기되는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저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또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봤지만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능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사회는 점점 저 문제가 커지고요. 설사 저 갈등이 벌어져도 다양성을 흡수하는 능력이 커지면 그만큼 문제의 발생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그럼 왜 필요한 거냐? 솔직히 이 말은 별로 너무 뻔한 얘기가 되는데, 다양한 게 다양하지 않은 것보단 좋습니다.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여러 각도로, 이 세상이 여러 각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존하거나 또 진화할 확률이 훨씬 더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은 것은 한 종류의 마치 생물만 존재한다면은 그 생물이 다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어떤 변화가 하나 그 생물을 공격하면 솔직히 멸종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다양성,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솔직히 다양성을 흡수하려고 생각하면 다른 점을 쳐다보지 않고 같은 걸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아까 이 영상에서 이미 다 해서 제가 할 말을 다 설명을 해줘서 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작은 차이를 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99%가 똑같아,
이 부분을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우리의 사람이 기초적으로 다른 점을 제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찾아내서 너희와 우리, 너와 나, 그들과 우리 이 형태로 이걸 자꾸 나누게 되는 게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고 있고 학습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에 필요한 거는 99%가 같다는 사실을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 하는 것이 아마 공감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저의 기업의 문제라는 것이, 기업은 공감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처럼 자기의 목적이 너무 강해서 돈을 버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는 미션, 이 형태만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업이 공감 능력을 더 갖도록 저희의 목적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기업은 상당히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나름대로는 아마 지구상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가장 효율성 있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효율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사회 문제를 전체로 푸는 데다 써야 되는데, 사회 문제를 풀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다른 것을 이해하고 나의 고객, 나의 파트너, 혹은 나의 포텐셜 파트너, 나의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이제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한 건 공감입니다. 공감은, 이게 왜 공감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느냐? 이제 기업이 처해진 얘기 중에 가장 큰 우려는, 옛날에는 우리는 시장을 상대한다고 살았습니다. 뭐냐면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놓고 판다. 근데 이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기업을 만드는 사람과 공급자와 수요자인 사람이 거의 1대1로 대응하는, 그만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뭘 이해되냐? 1대1의 관계에서는, 과거의 시장에서는 제가 공감이라는 걸 별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싸고 좋은 제 물건만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머릿속에 가졌던 저희의 경제학 개념이었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변해버린 게, 이제는 1대1 관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이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회의 어떤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과거는 내 제품 파는데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지만 이제는 1대1 관계니까 저도 환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한답니다라는 메시지가 같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도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해야 되는 각종의 많은 고객들을 다 이해하고 이 사회의 다양성을 전부 포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솔직히는 아까처럼 사회에 있는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못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끔찍한 거라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다양성을 잃어버려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 다양성을 잃어버린 얘기,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은 혐오하기가 쉽습니다. 아까처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 게 아니라 저들은 나하고 달러라는 얘기가 너무 커지면, 아까처럼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극렬하게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전 세계 인류에서 보면 혐오의 역사가 어떤 결국은 결론을 갖고 왔는지 저희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이런 쇼크가 오면은 누군가의 희생양이나 뭘 찾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 좀 이럴 그 얘기가 있어야 좀 자기의 마음도 나아질까요? 어쨌든 역사를 보면 항상 보면 누군가의 희생양과 책임자를 찾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 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이 혐오 얘기라는 게 누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지금에 있는 코로나의 어떤 다른 문제로 이어나가. 코로나가 끝나도 결국은 여기 있던 문제가 누구 탓이었냐, 결국 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문제로 저희가 발전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으로 탄생한 구름의 리조트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름에는 SK도 좀 관계가 있었고요. 저희도 좀 지원을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솔직히는 26개의 어떤 전통 가옥을 옮겨와서 리노베이션 한 곳입니다. 경제 논리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새로 짓는 게 더 값이 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경제적이라고 생각한 그걸 좀 넘어나가야만 한다라고 저희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23 가옥을 저희가 계속 보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존하겠다는 정신과 얘기, 그것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붙여서 훨씬 구름의 이 리조트를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안동을 또 안동의 명소고 자랑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더 어우러진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저희가 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솔직히는 어느 사진 속에서 저희가 쉽게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좀 타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획일적인 문화나 같은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더 추구하게 되면 조직도 그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제 제가 회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도 저기에 있습니다. 뭐 그건 아닌 건 아닌데요. 이 방향으로 오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공감이 강하면은 그것이 저는 강한 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커져서 이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커지고, 포용력이 커지면서 계속 수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종의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문화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산업이나 다양한 나라에 있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같이 포용을 해서 저희가 뭔가 시너지를 내는 얘기를 계속 잘 들어왔을 때 드디어 보면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한 회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저희 새로운 역할이라는 것이 저희가 스테이크홀더라 썼는데요. 이건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주주도 있고 일반 사회도 있고 커뮤니티 시민사회 커스터머 저희 이 구성원들 여러 사람들한테 이 서로 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게 이제 현대에 들어온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하는데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열심히 자랑하고 싶지는 전혀 안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는 것을 지금 45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실제는 보면 동양의 인문사회과학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지금 한 700여 명의 박사들이 되어 있었지만은 한 400여 명의 지금 보면은 한학을 공부하는 한학 장학생들이 있어서, 저분들이 지금 각 곳에서 지금 400여 명의 사람들이 사서삼경, 논어맹자 이 얘기들을 전부 다 읽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저희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학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가 그런 대로 열심히 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한학자를 그동안에 꾸준히 양성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희 중리님이 시를 한 수 읊어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안동의 유안진 시인께서 지신 시입니다. 어제의 햇빛으로 오늘이 익는 여기는 안동. 과거로서 현재를 대접하는 곳. 서리빨 붓끝이 제 몫을 알아 염치가 법규를 앞서던 곳. 이
안에 제가 꿈꾸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염치가 법규를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저 문구. 솔직히는 룰 베이스가 아닌 소사이티가 전부 룰로서만 움직인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가 다른 말로 염치였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동이 이 문화의 발전에 가장 좋은 이 토양과 얘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시켜줄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짧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밑에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마련된 5개 야시장관님 착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내드리긴 너무나 아쉬워서 저희가 특별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